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첩보 활동 할 수 있을 만큼 막 보면서 김현석 선배 오늘 나가셨네 막 이러면서 어제 사진 딱 찍으면서 옆에 막 이렇게 정말 샤워하는데 배터리가 없어. 샤이 트럼프. 내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말할 참아. 골수들은 여전히 지지를 하고 있지만 샤이들이 좀 이탈을 하고 있지 않나. 아니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거죠. 아니 푸르트리코 원래 같이 가기로 했는데 처음에 가자고 한 사람이 배고파. 저도 지금 못 먹고 왔어 지금. 아, 저 아침에 미나리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그래도 조금 여유 있을 때는 뭐 요거트 같은 거라도 하나 먹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휴가 갔다 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오늘따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한 10분, 15분 더 잤더니 아침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원래 아무것도 아프고 못 배고파야 이뻐져. 아, 장염 걸려야 예뻐지고. 아, 그래요? 예뻐지는 중인 거야? 헬스케어 예뻐져. 아, 선배 원래 우리 긍정적인 마인드 좋다. 장염 어. 걸리면 부러워하잖아. 장염 다이어트 좋죠. 선배는 부럽네요. 휴가 다녀와서 오늘 첫날 복귀시잖아요. 아, 지금 적응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휴가를 일주일 쉬니까 네. 약간 이게 어떻게 일을 시작했던가 해서 아침에 리부팅을 막 하고 지금 아, 이제 이런 좀-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좀덜 쉬었어야 된다. 아, 그런 얘기 나오잖아. 열심히 하려고 죠 사과 방송에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사실 아니에요. 너무 많은 일이 일주일 동안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쉬면서 계속 시장 팔로우업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아니, 네? 안 했어? 네. 아니, 시장은 부장님. 체크했지만 네, 큰 뉴스들 이제 속보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럼. 야 이거 오늘 했으면 일 주워놨겠다. 마음이 좀 불안하기는 하지. 또 어디 완전히 핸드폰 꺼놓지 않아. 네, 그래서 그 알람도 다 끄려다가 카톡만 꺼놨어요. 카톡만 딱 잠재우고. 아. 그래서 누가 날 부르더라도 모른 체 해야지. 어디 갔다 왔어? 아, 저 거의 집에만 처박혀 있다가 아. 목요일에 아내가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딸 그래, 생일도 있고 휴가인데. 하니까 그래서 휴가를 칸쿤 잠깐 갔다 왔는데 잠깐 안 좋았다가 좋은 그런 경험이었어요. 너무 숙소를 안 좋은 데 정해가지고 처음에 급 가신 거예요? 급하게 진짜 싼 데 구했다가 싸면 역시 돈을 줘야 되는구나 휴가 갈 때. 싸다는 게 얼마를? 그러니까 보통 뭐 한화로 치면은 한 3, 40만 원 안짝에 약 그 사이쯤 되는 숙소였어요. 그 동네 치고는 좀 싼 올 편이었거든요. 인클루시브인데? 네, 그래서 꽤 싸여가지고 엄청 싸네. 네 네 명이 갔는데 네 명이 이제 1박 하는데 그 정도 엄청 했으니까 싸네. 그래서 엄청 네. 싸다 해가지고 갔는데 싼 건 이유가 있었다. 그래서 엄청 후회하고 이게 코코로치스를 때려잡은 다음에 다음 날 바로 한 3배쯤 되는 데 가서 거기에서 평점 2배 2등 하는 데 가가지고 그냥 하루 묵고 왔어요. 플렉스도 하고 또 완전 그래서 완전 푹 더러 쉬고 진짜로. 이박 2박 3일 있었던 거야? 네, 그렇죠.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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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짧게. 거의 갑자기 갔어요. 휴가도 갑자기 가가지고 안 쉬려다가 쉬었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애들 케어하고 하는 거로는 좀 심심해서 아내도 못 견뎌 하니까 갔다 왔죠. 괜찮았어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왜 겨울인 거예요 지금? 너무 나수지 황당하네. 씨도 휴가 다녀와가지고. 아니, 맞아. 휴가라기보다 이제 이 어디 갔다 롱위켄이니까 왔어요? 롱위켄을 저는 이제 1년 있으니까 어떻게든 열심히 놀아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푸에르토리코를 수연 PD랑 원래 상은도 같이 가기로 했는데 상은 동지는 못 갔죠. 이분 수연이랑 또 다른 친구랑 해서 이제 셋이 갔다 왔는데 푸에르토리코 날씨도 되게 따뜻하고 일단 물가는 사실 뭐 미국령이니까 어쨌든 입국할 때도 그냥 완전 뭐 아무 검사도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 초콜릿이 지금 그 수연이 세팅한 것 초콜릿이구나. 같은데 초콜릿 농장을 갔어요. 그래서 아. 거기서 이제 카카오 따고 뭐 어떻게 하는지 재밌었겠다.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거 재밌겠다 보고 진짜. 거기서 푸에르토 친구랑 거기에 사는 그 친구랑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왜 친해졌냐면 저희가 계획성이 없어서 영어 투어를 썼어야 되는데 그 영어 투어가 다 없어진 거예요. 매진돼가지고 스페인어 투어를 갔어요. 그래서 괜찮다. 왜냐면은 그날이 아니면은 투어를 아예 못 들으니까 스페인어라도 듣자. 그래가지고 이거 막 구글 번역해가지고 하는데 하나도 안 되죠. 근데 걔가 딱 봐도 저희가 좀 불쌍해 보이니까 야, 내가 이 영어를 내가 해석을 해줄게. 그래가지고 옆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좀 통역을 해주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랑 좀 친해졌어요. 웃긴다. 그래서 끝나고, 괜찮다. 네, 이제 카카오 투어 끝나고 같이 밥 먹으러 가가지고 같이 그 푸에르토리코에서 좀 이렇게 유명한 어디 해변에 식당가 가서 뭐 거기서 이제 푸에르토리코의 경제, 정치, 문화에 대한 아주 심도 깊은 대화,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죠. 찍어 왔어. 그걸 스페인 내보내야 영 돼. 아니야? 스페인 영?
아니 원래? 미국 그쵸 원래 옛날에 옛날 이제 스페인 스페인의 식민지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페인 군인들이 뭐 이렇게 만든 요새 같은 것도 이제 구경하러 가고 근데 지금은 미국령인데 미국에 주로 속해 있지는 않고 그래서 미국의 그러니까 푸에르토리코 안에서도 이거를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하느니 미국에 주로 확 들어가서 왜냐면 지금 미국령이니까 어떤 세금적인 지원을 받거나 뭐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이런 지원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를 전혀 못 받으니까 차라리 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진짜 완벽하게 미국의 일부 주가 되자 뭐 이런 의견도 푸에르토리코 안에 있고 아니다 우리 지금 뭐 지금 상태로 있잖아. 지금이 적절히 적절한 거리다. 아니면 아예 미국으로부터 좀 독립해서 우리만에 살자. 어차피 지금 뭐 형식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이제 뭐랄까 왕이지만 그 안에 이제 거버너라고 해서 자기네를 통치하는 그건 정치 조직도 따로 있으니까 그냥 따로 나오자. 그래서 약간 그 친구의 말로는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생각은 반은 좀 고맙기도 하고 왜냐면 어쨌든 미국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라틴 아메리카에 비해서 좀 경제 수준도 그렇구나. 높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미국에 대한 호감 약간 우리가 미국의 일부라는 거에 대한 호감이 있는데 또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얘네를 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일단 사는 것도 다 스페인어 쓰고 그러니까 너무 이런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거기다가 사실은 지금은 그러니까 라틴 계열이 이제 만약에 그 주로 편입되면 거기가 투표권을 얻게 될 텐데 그러면 그게 대체로 이제 민주당 표가 될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미국 안에서는 얘네 이렇게 잘 못 살고 미국 주 중에서 미국 주로 비교하면 되게 못 사는 애들이고 우리랑 이질적인데 굳이 우리를 원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푸에르토리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 애들이 우리를 좀 싫어하나? 약간 실제로 트럼프는 나중에 이제 얘기로는 트럼프는 그 푸에르토리코를 팔아가지고 팔아서 아이슬란드를 사고 뭐 그런 약간 대가로. 그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했을 정도라는 게 나중에 드러나니까 푸에르토리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씨 미국 애들 우리 껴주지도 않고 미국은 사실 의회에서 이걸 반대하지. 왜냐하면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 미국인이 되는 순간 미국 정부의 연방 정부 지출이 늘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1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서 미국이 이민을 지금 막 이렇게 까다롭게 뭐 해놓고 그런 것도 지네 예산이 늘어나고 메디케어라든지 뭐 어떤 은퇴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한 명이 늘어나면 그만큼 예산 부담이 늘어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예산 적자가 심하니까 그걸 안 하려고 지금 최대한 하는데 푸에르토리코는 들어오면 이제 의회에서는 안 하지. 그래서 그냥 약간 미국에 대한 감정이 반은 좋으면서 반은 좀 싫고 약간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것도 재밌더라고요. 네. 아니 신기하다. 미국령 얘기하니까 지난번에 이제 김현수 선배랑도 이제 어디 가면서 얘기를 한 건데 저 얼마 전에 그 미국 경제학회 출장을 텍사스 샌안토니오로 다녀왔는데 텍사스도 나중에 미국이 가져온 땅이잖아요. 산 땅이잖아요. 아니 그건 산 거는 서류상으로는 샀고 실제로는 멕시코하고 전쟁을 해서 작사를 낸 다음에 가서 우리가 돈 주고 산다라고 갖고 온 게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뉴멕시코도 그게 다 가져온 그쪽 거잖아요. 서부 땅. 그러니까 사실 그 실리콘밸리 이렇게 지나가면 실리콘밸리 핵심적인 거리 이름이 엘 까미노 레알이라는 왕의 길이란 거리야. 그게 멕시코 왕이 왔다 갔다 하던. 그러니까 지금 실리콘밸리도 다 원래 멕시코 땅이고 텍사스도 원래 다 멕시코 맞아요. 땅이고 그게 이제 멕시코 전쟁을 해서 들어가서 왕한테 멕시코 그때 당시에 왕이 있었는데 왕한테 이제 이거 우리 땅이다 앞으로 그리고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적은 돈을 준 건 아니야. 적당히 돈을 주고 뺏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말도 안 거의 되네. 알래스카 사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사왔는데 멕시코 사람들은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왜 그 땅만 가져갔냐 우리 다 먹고 그 땅을 뺏어간 거에 대해서 화내는 게 아니라 그때 다 먹었으면 우리도 미국인데 우리도 미국인데 그러면 지금 국경 넘어가려고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런 이제 텍사스를 가서 텍사스 역사랑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미국이 시대 때마다 되게 전략적인 결정을 너무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땅 사면서 이제 기름도 나오는 거고 그쵸. 알래스카 진짜. 사오면서 또 그런 결정이 있고 루이지애나도 그렇고 그러면서
사실 그 순간에 여러 가지 부담과 또 뭐 전쟁으로 가져오긴 했지만 그런 결정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것 자체가 미국의 어떤 국운을 그러니까요. 그때 하나씩 한 번씩 하나씩 딱 갈림길에서 제대로 그러니까 그 땅에 그게 음. 이렇게 석유가 있고 그럴지 진짜. 누가 알았어. 아니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미국이란 대륙을 이렇게 보면 사실 그 땅에 뭐 두세 개 나라가 공존할 수 있는 크기의 큰 땅인데 그렇게 됐으면 여기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처럼 이런 강대국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강대국이긴 하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전쟁을 해오면서 주변 국가와 지금도 사실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안 친하잖아. 그게 중국의 패권을 갉아먹는 요인들 그렇죠. 하나거든.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떤 전쟁 준비를 해야 되고. 음. 근데 미국은 그 내부에서는 어떻게 뭐 어떤 위협을 받을 그런 요인이 군사적 위협을 받은 요인이 하나도 없잖아 대륙적으로. 네모 반듯하죠. 그러고 와봐야 저기 바다 건너서 중국이 오거나 러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건 또 해군력이 엄청 강하니까 그러니까. 잘 네. 오지도 못하고 그런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이 이 땅을 우리가 다 먹자라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김현우 선배 그때 되게 저도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맨메이드 국가라고. 맨메이드 컨트리.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나라가 발생한 지구상에서 게 아니라. 유일한 맨메이드 컨트리다. 사실 저는 뉴욕만 가봐도 이게 진짜 다 그러니까 싹 밀고 지금 이 블럭과 에비뉴와 스트릿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도 와 이건 진짜 그 시대. 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뭐 발명품은 뉴욕 맨해튼이다. 좀 더럽긴 하지만 쥐도 조금 많고 더럽긴 하지만, 하지만 그런 식의 나라를 구성해서 한 건 미국의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강대국으로 있는 힘인 것 같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어제 맞아요.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미국 대선이 이제 올해 대선도 시작을 하지만 대통령 선거도 얘네들이 이제 그렇죠.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깨인 상태에서 사람들이 원시 상태가 아니라 여기서 뭐 인디안이 있었던 그런 상태가 아니라 깨인 상태에서 뭐 종교적 신념을 갖고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땅을 건너와서 여기서 우리는 이 나라를 어떻게 개척을 해야겠다라는 큰 그림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도로도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그렇죠. 어떤 공원 같은 것도 남겨놓고 뭐 여기 국립공원 같은 것도 미국에서 처음 시작을 한 거고 그런 이런 거는 우리가 보존을 하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모든 돈도 있었고 그런 것들 그리고 정치 제도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독립을 하고 나서 그다가 프레지던트는 우리는 왕은 싫다 그리고 프레지던트를 만들고 페드도 여기서 만들었죠. 페드는 그 전에 이제 영란은행이라고 부르는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그 왕의 은행이었거든 사실은. 근데 그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페드를 갖고도 뭐 처음에 만들었다가 실패했다가 민간 지금 그래서 반관 반민이에요. 페드를 보면 그 페더럴 그 헤드쿼터 워싱턴의 헤드쿼터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페드 이사로 구성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12개 지역 연방은행은 지역 연방은행 나름 거기서 안에서 민간은행들이 지분을 갖고 있고 민간은행들이 모여서 거기 그 총재들을 뽑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다른 시스템을 얘네들이 만들어냈고 그 시스템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50개 주가 모인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가 다시 시작을 이제 첫 주가 아이오와 주가 이제 어제 해서 리퍼블리칸 파티에서 했는데 물론 데모크라틱도 했죠. 근데 리퍼블리칸 파티의 커커스에서 트럼프가 50% 득표율로 1등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고 아직은 모르죠. 50개 주를 가야 되니까 출발에 기세는 잡겠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고. 근데 경제가 워낙 미국 현지 사람들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고통스러워요. 우리도 고통스럽지. 너무 힘들어. 환율과.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 대한 환율까지. 뭐 인플레 말고 다른 문제들도 있겠지만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불만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저지 쪽에서도 저는 뭐 애들 뭐 친구의 뭐 엄마 이렇게 만나면 한국은 애들 키우기 괜찮아요. 여기 너무 인플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트럼프가 다시 한번 그렇게 등장하는 것도 그런 인식이 반영이 된 것 경제 한번 같아요. 바꿔보자 이런 인식이 아무래도 다들 있는 근데 거 봐요. 다른 후보를 통해서도 경제를 바꾸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트럼프 통계를 보니까 2020년 팬데믹 터진 이후에
한 물가들은 대략적인 미국 사람들의 어떤 생활의 물가, 그러니까 렌트라든가 어떤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주요 물가들이 대부분 25%에서 30% 정도 사이를 몇년 올랐는데 사인데, 맞아요. 3년 사이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임금은 그 사이에 임금 통계를 보니까 한 20%좀 넘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임금도 많이 오르긴 올랐지만 그거만큼 따라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건데 근데 트럼프가 들어오면 잘할 거냐?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잘못된 그러니까 지금 못 살겠으니까 갈아보자. 이건 모르겠지만 트럼프 사실 이렇게 이 물가가 높아진 거에 대부분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물론 팬데믹으로 인한 어떤 공급망의 뭐 잘못돼 갖고 혼란, 일시적으로 올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돈을 너무 많이 썼죠. 과도하게 팬데믹 예산을 집행해서 썼기 때문에 근데 그 예산을 많이 써서 예산 적자가 많이 나던 그 돈을 많이 뿌려서 예전에 밀턴 프리드먼이 했던 얘기처럼 이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다. 그러니까 화폐를 많이 찍어내면 나타나는 거다. 그래고 진짜 화폐를 많이 찍어내서 지금 나타난 거고 그런데 화폐를 많이 찍어낸 건 트럼프 때부터 본격적으로 찍어냈어요. 트럼프 때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이고 공화당은 원래 작은 정무를 추진하는 데인데 트럼프는 사실은 공화당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성향으로 봤을 때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에 가까우니까 공화당에 가서 공화당을 지배를 한 거지만 아직도 공화당 주류하고 트럼프는 전혀 이게 간극이 멀고 트럼프는 세금은 적게 내는 거 좋아해.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하지만 돈은 많이 써요. 그때 트럼프 때부터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났고 빚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인식이 저가 작년에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그 사람이 아예 대놓고 트럼프는 정말 예측 불가능하고 한국으로서도 그렇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식인들 약간 뭐 고소득층, 아니 물론 공화당도 있지만은 트럼프에 대한 인식 자체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트럼프 대선 때도 그렇고 그 약간 저소득 화이트 이런 쪽에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워낙 뭐 강력하니까 지금도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어쩌면 좀 똑똑한 사람들도 샤이 트럼프. 아, 내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참아 뭔가 이렇게 뭐랄까 그 창피해. 빨간 모자를 쓰기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조금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바이든은 뭐 아니야라든지 뭐 이런 식의 맞아. 샤이 트럼프들도 꽤 왜냐하면 있을 것 같아요. 그 케네디 교수가 아시아 입장에서도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는 굉장히 현명하게 또 친화적으로 잘하고 있지 않냐. 근데 트럼프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최근에 그 또 김현 선배랑 같이 본 어떤 분이 그러니까 백인들 사이에서는 아니 뭐 대만 같은데 그냥 중국 줘버리지. 뭐하러 여기서 이렇게 맞아. 예산을 쓰고 네. 있냐. 뭐 이런 식의 인식도 있고 보면은 확실히. 이제 샤이 트럼프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줄었어요. 예전보다. 예전엔 되게 많았어.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느끼세요? 워싱턴에 그 정치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여기 굉장히 많아요. 워싱턴은 정치 브로커들이 하는 거고 돈으로 움직이는. 아니 지금 유태인들이 그렇게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관련 이런 지원 그리고 막 하버드대, MIT대 이런 데 쫓아내고 이런 것들도 네. 다 어떻게 보면 돈으로 하는 거거든. 돈으로 정치인들은 여기는 미국은 땅이 넓고 또 그 선거 지역도 넓기 때문에 대부분이 광고를 사는 거예요. 광고를 사려면 돈이 많아야 되고 그 돈을 자기가 모금 파티를 해서 사람들에게 모으는데 그 유태인들이 돈이 많고 그 유태인들을 그 조직화해서 어떤 애는 돈을 주지만 어떤 애는 돈을 줘라는 걸 중앙 어떤 그런 위원회 같은 거 그런 데에서 지네가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한번 찍히면 돈을 절대 못 받는 거야. 그리고 유태인들은 심하게 어떻게 하냐면 쟤는 떨어뜨려야 돼 그러면 상대 경쟁자한테 돈을 몰아줘. 그럼 뭐 바로 떨어지죠, 사실. 그래서 유태인들한테 아무 정치인들은 말을 못 하는데 지금 미국인들은 사실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너무 많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죽이고 엉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유태인들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를 전혀 못 하고 있는 그런 약간 그런 간극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전에는 그 워싱턴의 어떤 정치에 대한 염증 때문에 트럼프는 워싱턴판을 바꾸자고 나온 사람이고 그래서 샤이 트럼프들이 꽤 있었는데 트럼프가 하는 거 보고 특히 1월 6일 그 사태를 보면서 이거 트럼프가 다시 오면 안 되겠구나라고 돌아선 사람들이 상당히 꽤 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트럼프 지지율이 확연히 낮아졌어요. 항상 나오는 만큼의 지지율만 딱 나오고 그 이상
이 확장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트럼프가 잘 나갈 때 막 50% 넘고 그랬는데 지금은 공화당 내에서도 오늘 아이오와 코커스를 봤지만 50%. 아이오와는 딱 미국 중부의 백인만은 전형적인 어떤 트럼프 그 지지 쪽인데도 다른 이탈표가 전직 대통령이 그 정도인데도 50%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저는 봐서 약간 골수들은 여전히 지지를 하고 있지만 샤이들이 좀 이탈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선거는 듭니다. 항상 중도에서 어디로 움직이느냐의 문제인데, 근데 또 선거는 1%를 이겨도 이기면 되는 거라 이게 참 올해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그런 면에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거창한 거창해. 아니 푸에르토리코 초콜릿 하나씩 드셔보세요.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얘기가 나온 김에 네. 그 우리 이상은 PD가 CES 갔다가 가서 여권 그 잃어버렸어. 여권을 잊어버렸는데 원래 가기로 했는데 도대체 푸에르토리코를 못 어떤 갔어요. 일이 있었는지 와서 그리고 CES에서 그러니까. 뭘 봤는지 아니, 그런 거 얼마나 잠깐 혹사를 시켰길래. 잠깐 그러니까요. 모셔서 아니 얼마나 들어보죠. 정신이 없었으면은 여권까지 잃어버리고 또 얼마나 열심히 문제는 일했어요. 여권만 묻어버린 게 아니라 여권에 붙어 내는 있는 비자. 미국 비자. 저희는 여기 특파원으로 나온 게 아이 비자를 갖고 있거든요. 뭐. 그 아이 비자인데 그 비자를 받으려면 한국 가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한국 다시 가야 돼. 지금 온지 몇 개월 됐죠? 몇 개월 되셨죠? 이상은 PD님? 근데 아니, 가긴 미국에 가야 이렇게 되는 거야? 불체자로 가야 되지 않아요? 얼굴로. 가서 미국 대사관에서 이제 다시 받아야 되는 건 거지. 근데 여권은 새로 기록에는 발급받아야 있을 거 아니야. 되고요. 실물 비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비자를 근데 연장하려고 미국에만 해도 있을 거면 상관없긴 해요. 아니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합법 상태인데 한 번에 합법인 거를 증명할 서류가 증명할 없는 서류가 네. 없는 거죠. 어떠셨어요? 이번에 CES? CES를 제가 금요일에 가서 이제 또 금요일에 다시 돌아왔는데 CES를 처음 가기도 했고 그래서 좀 어떤 식일까 궁금했는데 충분했다. 한 번으로 충분했다. 너무 시달렸어. 제가 5번 갔습니다. 5번. 사실 저는 열심히 한번 가보고 봤다. 싶었는데 이번엔 기회가 없었어요. 이번에 이제 All Together, All On 이 주제로 이제 CES가 열렸는데 그러니까 어디든지 계속 뉴스에서도 얘기하지만 이번 CES 주제도 다 AI였어요. AI. 그러고 이제 on device AI 이게 이제 큰 키워드로 계속 있었는데 이제 on device AI가 이제 모바일이나 그냥 가전 그 자체적으로 이제 AI가 탑재돼서 네트워크 없어도 이제 AI 기능을 하는 그러한 기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 미국에 있다 보면 통신 엄청 끊기잖아요. 맞아. 그 인터넷 안 한국에서 되는 이렇게 와이파이 표시되어 있는 거 아무리 한 개가 떠도 제로가 된 적은 없는데 미국은 하도 많이 그런 제로가 많이 돼가지고 이런 온디바이스 AI가 있으면 편하긴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CES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이번에 삼성이랑 LG가 크게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TV 냈던 게 자, LG 삼성 있는 데로 가가지고 제일 큼지막하게 보이는 데가 LG였어요. 제일 크게 보이는 데가 LG였고 엄청 큰 여러 개 이제 투명 LED를 놓고 막 이렇게 전시를 하는데 그게 좀 볼만은 했거든요. 다 아무래도 시각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다들 눈에 띄고 그리고 재미있었던 부분인데 또 삼성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또 신기했던 점은 온디바이스 AI니까 일반 가전에도 그런 게 적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안에 이제 부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냥 가정집처럼 이렇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삼성도 이미 지금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뭐 냉장고라면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데 다 이제 스마트홈 AI 연결돼서. 해가지고 뭐 물건을 넣으면 바로 들어갔다, 빼면 빠졌다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게 하고 LG도 하나의 그거를 핸드폰에서 볼 수 있다는 거지. 아니요. 그냥 냉장고에서. 냉장고 자체 그리고 세탁기 자체 그리고 LG도 배우가 나와가지고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더라고요. 하루를 이제 네, 연출해서 맞아요. 그런 것도 재미있었고 또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거는 다 어느 부스든지 다 자동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아닌데 LG도 이번에 구글도 막 자동차 갖다 놓고 자기 안드로이드 시스템으로 어떻게 자동차를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소니도 이렇게 줄 서서 들어갔어야 되긴 한데 소니도 자동차를 꽁꽁 안에 숨겨놓고 이제 혼다랑 합작한 거라 이제 뭐 2025년에 공개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놓고 아마존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다 어디든지 그렇게 자동차를 전시해놓고 자기들의 제품과 어떻게 연결되어서 이것이 보여질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구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 자기 제품만 이제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제 연결을 통해서 연결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잘 느껴졌었고 빅테크 기업들이 잘 곳곳에 녹아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대로 참여한 건 아닌데 네. 부스는 그들 없었지만 문제가 없으면은 아닌. 구현이 안 되는. 네. 그러니까 뭐 아마존은 부스가 있기도 했고 구글도 부스가 물론 있긴 했는데 이제 애플은 당연히 없었고 그리고 메타도 부스는 없었는데 이제 레이벤 그 선글라스 안경 만드는 회사랑 이제 합작한 거를 이제 보여주는데 겉으로는 이제 레이벤이지만 사실상은 메타가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이라든지 그리고 아마존도 이제 각 이제 기조연설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이제 핵심 조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번에 아마존이랑 우리 이번에 메타랑 같이 뭐 한다 이러면 또 이렇게 등장하고 또 이제 기사화되고 그래서 역시 이런 큰 기업들을 부스를 만들지 않아도 알아서 이렇게 홍보가 되고 또 이미 다들 다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곳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찍으러 다니느라 바빴어요. 찍으러 다니고 하루 몇만 보 정리하고. 걸었어. 2만 보는 기본이고 워낙 넓고 하니까. 다 못 봤죠, 그래도. 그래도 다 봤어요. 다 봤어요? 네, 다 다른 돌아다니고. 호텔까지 가서. 그래서 아팠구나. 컨벤션 센터 다른 데 있는 컨벤션, 그러니까 LVCC 말고. LBCC 말고 이제 베네시안이랑 베네시안도 LBCC가 가고? 가장 메인이었는데 거기 갔고 다른 호텔, 진짜 웬만한 호텔들 다 가본 것 같아요. 아니 영상 찍은 거 보니까 그 촬영을 진짜 엄청 이렇게 해가지고 봤을 정도면은 촬영 분량은 엄청났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이었던 게 이게 6시에 다 닫으니까 생방송 라이브를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 시간, 아예 생방송 시간을 앞당기자 해서 1시까지 찍으러 다니고 1시부터 3시까지 영상 편집하고 3시부터 라이브 준비해서 3시 20분에 라이브하고 다음날 끝나면 다음날 거 준비하고 이래서 그래서 주말 동안 아팠습니다. 그래서 여권은 대체 어디서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린 거를 그러고 다니면은 뭐라도 잃어버리게 돼 그러니까. 있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근데 여권은 원래 그러니까 호텔 뭐 방에 호텔에 놓고, 금고에 딱 넣어놓는 건데.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오기 직전에 없어진 걸 발견하고 정말 혹시 집에 가서 찾아봐봐. 아니 비행기 아니, 탈 근데 때 이게 너네 탈 집에 때는 가서 있었을 거 아니야. 찾아봐봐. 어디 있어. 비행기 탈 때 있었겠다. 그러니까. 저도 비행기 탈 아직도 때 있었어? 안 믿겨져요. 아니 갈 때는 있었어?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갈 갈 때는- 때는. 그럼요. 왜냐면 보여줬어야 네, 되니까. 보여줘. 왜냐면 아니야 잘 생각해봐. CES에서는 그 명찰만 있으면 다닐 수 있으니까 여권이 보여줄 일이 없었거든요. 그럼 밖에는 안 들고 나갔겠네. 집안 그러니까요. 호텔이 어디? 그래서 가방에 잘 찾아봐봐. 그럼 어디? 믿기지가 갑자기 막 않습니다. 주머니. 찾아봤겠지. 그래서 AI와 여권이 여권이다. 이번 CES 키워드는 여권이다. 여권이야. 제가 진짜 CES를 한 5번 가봤는데 네. CES는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항상 LG 부스가 제일 인기예요. LG는 맨 앞에 진짜요? 들어가면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LG 디스플레이가 대단한 회사니까 맞아요. 그 디스플레이로 깜짝 놀라게 우선 만들어놔요. 눈으로 보는 다. 게.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항상 하드웨어라는 거죠. 지금 AI도 이제 소프트웨어고 그래서 그리고 자동차가 있다는 거 이미 나도 2018년인가 19년인가 갔을 때 마지막으로 그때 소니가 자동차 내놔서 진짜 아니 이거 완전 간다는 거야. 가는 움직이는 거래. 그래가지고 그때도 근데 하여튼 뭐 자동차가 들어온 거는 벌써 한 10년 됐고요. 그래서 CES도 사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매년 가지 말고 2년에 한 번 정도 가야 혁신이 보인다. 왜냐하면 작년 거 사실 비슷한 것도 비슷하니까. 많이 갖다 놓고 특히 AI는 이제는 이게 보이질 않으니까
문제는 그 기계 갖다 놔 우리 AI 넣었어 해도 잘 모르잖아요. 이거 맞는지 그치, 써봐야 눈에 되는데.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 애들도 이거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우리 다 AI라고 잘 AI 해놓고 막 굴러가. 로버트미 예전에 중국에 그 애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CES에. 그래서 우리가 다 이게 갔는데 마지막 날 가보면 냉장고 이렇게 딱 열어보면 이렇게 뚝 떨어지고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왜냐면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품질 이슈가 아직도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 멀쩡해. 와 다 따라왔네. 이러고 이제 가서 뭐 하다 보면 갑자기 다 먹통돼 있고 막 컴퓨터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 많았고 아직도 중국도 소프트웨어가 멀었고 우리도 소프트웨어가 멀었고 근데 하드웨어에서는 중국보다 약간 아직은 약간 첨단 하드웨어에서는 약간 앞서가는데 그게 이제 멀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소프트웨어로 가야 되는데 이놈의 빅테크들은 너무 앞서가 있고 그런 상황이죠 지금. 맞아요. 아니 레이벤 그거 써봤어요? 레이벤 써서 어때요? 어때? 그래서 Hey 메타 그다음에 Take a photo 이러면 사진 찍어주고. 근데 화질이 어때? 여기요. 예를 들면 사실은 이렇게 눈에 제일 보이는 게 이렇게 내가 실제로 이렇게 보는 거랑 이 앞에 스크린처럼 보이는 거랑 이 약간 뭐랄까 어지러운 그러니까 왜 우리가 3D 안경 쓰면은 막 약간 좀 어지러운 사람 있는 것처럼 그냥 안경 같아요. 아니 그걸 별로 쓰고 불편함 미션 없었어요. 임파서블에 나오는 것처럼 뭔가 첩보 활동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감쪽 그 같은지. 그러니까 감쪽 같은지 난 그게 궁금해. 막 보면서 김현석 선배 오늘 오늘 이발하셨네 말면서 어제 사진 딱 찍으면서 옆에 막 막 하려고 이렇게 그러는데 족발사활 하는데 배터리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안경에 아직 저 멀었어. 셔츠 일주일 안 그러니까 빨았는데 막 이런 이렇게 거 확대되면서 막 그 정도 되는 거야? 그 정도의 기능이 입술자국. 없었지만 그런 거 보이고 막 그 정도로 편안하게 딱 이렇게 착용감이 괜찮은 근데 거야. 아직 기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쓸 때는 진짜 안경 같았어요. 크게 불편함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음악이 들리고 이런 게 진짜 밖에서는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다. 네, 근데 그건 사실 작년에 나온 이어폰을 끼지 거긴 한데 않아도 들린다는 건 굉장히 큰 편리함인 것 같아. 정말. 근데 이게 안경을 쓰는 게 나은 건지 이걸 끼는 게 나은 건지는 그치. 잘 그렇긴 모르겠으나 하지. 그런 것들을 신기했고 한 가지 또 한국 기업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삼성, LG, 뭐 현대, 기아 당연히 이제 굵직굵직한 한국 기업들은 다 참가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 한국인 줄 알았어요 한편. 한국 사람 제일 많이 오고 중국 기업도 이렇게 제일 많았고 중국 기업에 제가 그 보기에는 한 1,100개 정도 참여했다 그렇고 미국이 한 700여 개 기업들, 한국이 이제 600여 개 기업들이 참가했다고 했는데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 중국, 일본까지 통합하면 그냥 제주도에서 해도 되지 않나. 다들 가깝게 그냥 굳이 미국까지 오실 필요 없이 근데 이제 아, 머리가 없잖아. 정말 AI를 해야 되는데 핵심적인 플랫폼을 그렇지, 제공하는 그렇지. 회사들이 이제 우리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기에 오는 기본적인 이유는 시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시장이 없어. 거기서 하면 뭐 할 거야? 제주도. 살 놈이 없는데 바이오가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다 사러 이제 구경하고 통상은 CES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 컨벤션 센터에 열리는 그것만 보지만 큰 기업들은 이미 각 호텔의 주요 거를 다 따로 잡아가지고 거기서 따로 자기네들 맞아요. 그 고객들 다 몰라갖고 진짜 핵심적인 제품들 그런 것들을 미리 다 그 일반 공개 안 하는 CS 공개 안 하는 것들을 따로 다 공개하고 VVIP 모셔가지고 진짜 쫙 해서 코스까지 쫙 해서 1년에 모든 그러니까 접대를 완벽하게 해주는 그런 걸 다 하죠. 라스베가스가 그걸로는 또 이거고. 그렇죠. 공개된 부스 말고도 이제 찾아보니까 그런 미팅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미팅을 뭐 다 쫓아다니면서 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선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빅테크나 이런 애들은 다 미팅. 애플도 와요. 애플도 거기에 호텔 따로 잡아서 자기 건 해. 그 공식 참가는 안 하지만. 근데 CES가 결국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가 굉장히 화려하게 나와야 재미있는 행사가 CES인데 지금 현재 우리에게 그 기술의 화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계속 화려한 디스플레이로 뭐 승부할 수는 없을 텐데. 행사 자체에 대해서 로봇 얼마나- 만들어야죠. 로봇 그렇지. 거기서 아니 그 일론 머스크가 그거 올렸던데 이렇게 빨래 개는 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로봇이 이렇게 빨래 개는 거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얘기도 했더라고. 이게 물론 완벽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빨래통이 있고 이렇게 딱 그 세팅된 조건 하에서는 이렇게 접어서 할 수 있는 이제 로봇 같은 거 나오면 이제 진짜 지난 주말 사이 가장 큰 뉴스가 일론 그러니까요. 머스크가 내가 그 로봇 같은 거 AI 이거 하려면 지분이 너무 적다. 그쵸. 아 맞아. 그거는 사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달라는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요. 뭔가 패키지를 한 번 더 하겠다. 음. 그러니까 그 컴펜세이션 패키지, 음, 보상 패키지를 자기가 예전에 사실 그 일론 머스크가 2019년인가 그때 테슬라가 거의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엄청난 보상 패키지를 만들어서 지금 사실 그 패키지에 의해서 갖고 있는 주식을 다 합치면 그동안 많이 팔았지만도 팔아서 뭐 트위터 사고 했지만도 지금 한 현재 공식적으로 가진 건 13%인데 22% 정도 지금 이미 받아놓은 거. 그 좀 지나가면 잘 있게 되는 거죠. 그건 한 22%까지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패키지를 더 좋은 걸 내놔. 안 그러면 대충 한다 일. 아니 정확하게 이런 얘기인가 아닌가 싶어요. 수치를 25%로 나는 25%는 있어야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은 이제 뭐 의결권은 있지만 약간 내 맘대로 못 한다. 25%라는 얘기를 딱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좀 뭐가 있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고. 자기가 22%고 그걸 하려는 거는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의 퍼포먼스하고 보상 패키지를 그러니까 주식 보상을 내가 뭐 테슬라의 이익을 얼마 내면 뭐 테슬라의 뭐 AI 쪽으로 뭘 얼만큼 하면 주식을 나한테 그만큼을 무상 뭐 준다든지 발행해서 그런 거를 그런 패키지를 하나 내놔라 라는 이사회에 대한 압박이에요. 아니, 아니, 느낌은 거의 협박 느낌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쥐고 흔들어야 어른들한테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요. 기업을 혁신하고 자기가 제대로 네. 퍼포먼스를 내려면은 내가 이 조직을 완전히 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한다는 그 뜻인 거죠. 그리고 약간 내가 지금 테슬라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슈퍼컴퓨터도 하고 뭣도 하는데 이런 식이면 내가 밖에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야 너네 자꾸 이렇게 하면 나 지금 딴 차림 차려. 약간 이런 나 그냥 100%짜리 50%짜리 내 회사 만들 내 거야. 거 해. 약간 이런 식의 약간 협박성 메시지를 살짝 협박이지. 넣으면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테슬라 주가가 약간 떨어지던데 이거를 사실 일론 머스크를 신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거는 호재야. 왜냐하면 줄 수밖에 없어. 라고 보고 있어요. 예. 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실 테슬라에서 머스크를 빼고 나면 테슬라의 가치가 지금 이만큼 되느냐. 그렇죠. 거기에 의문이 있죠. 그래서 머스크가 저렇게 하면 결국은 다시 보상 패키지를 내놓고 머스크는 또 열심히 살아있고 하고. 이 회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혁신을 하게 될 거라고 긍정론자들은 그렇게 보는데 부정론자들은 주식수 엄청 늘어나겠네. 공짜로 주는. 그리고 머스크 또 X 같은 거 산다고 또 팔고 맞아요.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테슬라 얘기로 한번 조금 넘어가 보면 우리 안녕. 쓱 문워크로. 아니, 푸르트리코 원래 같이 가기로 했는데 계획도 다 짰어요. 처음에 가자고 한 사람이 상은이야. 근데 자기만 빠졌어. 공항을 벗어나는 것 같아. 이게 신분증 없이 이렇게. 이렇게 쭉. 마음이 아프다 진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 그러니까요.